그래서 양당 모두 국민을 위한 특검, 탄핵, 국정감사를 김연사 국감으로 몰아간 것이 민주당은 실수라고 봅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 위주로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왜 한동훈 대표마저 엉뚱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머리 맞대고 만들던가. 안녕하십니까. 성지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유재걸입니다. 6회차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2대2 균형을 맞췄다고 양당 모두 국민에게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권 재보궐선거였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국민을 위한 전국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다음 지방선거 문제가 아니라 2025년 4월 재보궐선거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지방선거 및 정치권에 중요한 신호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정치권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두 곳 승리 함정에 상당히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승리한 마냥 정부에다 대고 김여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와 적대하려면은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도 말했듯이 추종 세력 데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그냥 본인들끼리 좋은 일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정부와의 협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아쉬움이 많은 선거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세운 윤석열 정권 참담한 실정에도 부산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이길 것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앞으로 민주당도 겸손해지고 정쟁보다는 국민의 살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다수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특검, 탄핵, 국정감사를 김연사 국감으로 몰아간 것이 민주당은 실수라고 봅니다. 김연사 사건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여사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표도 국민들에게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다간 민주당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현금 지원성 공약에 한계가 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 일정한 선거를 거뒀지만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만큼 향후 정치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각 여야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정책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민심을 똑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치루었다고 보지만은 생각해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2025년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한 잣대 및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얘기했듯이 보수의 조정익 후보가 되면은 진보 진영에 패한다고 내가 사회자한테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천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의힘은 또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이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선거에 대비하려면은 내가 전에 말했듯이 박선영이 교육감 후보가 되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원로분들이 박선영 출마를 시키지 않고 불출마를 시켰는지 아직도 저는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일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3.48%로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증거고, 그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은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여간 진보 교육감이 탄생이 됐으니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향후 교육 관련 이슈 해결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와 닿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육정책보다는 제3차 교육이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국민들의 큰 의무를 안둘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진보 교육감이 탄생되고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 위주로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3차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는 재보궐선거 지금 상관없이 지금 4대 개혁을 지금 계속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여기에 이제 보태서 저출산 극복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추진해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 전략을 당과 협치를 해서 4대 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임기 전에라도,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수 과정에 국민의 여론의 귀를 상당히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당과 적대시하면서 국민 여론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마저 엉뚱하게 이번에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김 여사 의혹에 솔직히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한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김 여사 사건을 더는 확산시키지 말고 4대 개혁 동참과 국민 여론의 귀를 기울여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 및 정부와 각을 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머리 맞대고 만들던가, 아니면 추정자를 데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당을 나가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 전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같이 다수당 위력으로 특검, 탄핵, 쿠데타, 또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으로는 앞으로 정치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발목도 잡고 민주당이 국민한테 발목을 잡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 없이 정쟁만 일삼다 지방선거 대선 모두 패합니다. 분명히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